저는 얼마 전에 놀랍고도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일로 남편과의 사이가 틀어질 뻔했지만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답니다. 하여튼 이야기의 시작은 남편과의 만남 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2개월 때부터 데려와 예방접종까지 다 마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다 어느 날 갑자기 토를 하면서 캑캑대는 거예요. 저는 서둘러서 강아지를 데리고 주변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았는데 거기서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의 직업이 바로 수의사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의 첫 만남을 겪게 되었고 우리 집 강아지는 무사히 집으로 올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다음 날도 병원으로 찾아가 수의사인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그 일로 인해 저는 남편과 꾸준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동물이나 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나쁘거나 기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이 진실일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그 말에 부합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 비밀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감추고 싶은 흑역사가 있거든요. 물론 남편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나면서 어느 정도 이 사람과 오래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 나를 잡아서 남편에겐 다 설명했거든요. 다만 이 사실을 시댁은 아직도 모르고 있죠. 감추고 싶은 비밀은 바로 제가 과거에 결혼을 한 번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남자와는 결혼식만 올린 상태였고 따로 동거를 하고 있진 않았죠. 게다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서류상만 따지고 본다면 저는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숨길 수 있었지만 도저히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남편과 담담히 이야기를 나눈 뒤에는 남편의 말대로 시댁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죠. 제 과거 일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저는 전 남자친구와 꽤나 오래 사귄 사이였어요. 3년을 넘게 사귄 우리는 미래를 약속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다들 많이 간다는 괌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알게 된 거예요. 전 남자친구의 복잡한 여자 관계를 말이죠. 제가 전 남자친구의 여자 관계를 알게 된 것은 그의 핸드폰 때문이었어요.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던 우리는 서로 잠시 따로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전 남자친구의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리지 뭐예요. 저는 당연히 결혼식도 올렸겠다. 그냥 전화를 받고 누구시냐 물었죠. 그런데 상대방이 오히려 다짜고짜 저를 누구냐고 하는 겁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머리가 띵하게 아파오더군요. 그때 전 남자친구가 샤워를 끝내고 나왔고 저는 알게 되었죠. 그에게 나 말고도 다른 여자가 있었구나 하고요. 그 뒤로는 여느 드라마에서 보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저는 전 남자친구에게 따져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곤란하다는 듯이 굴었고 이 남자는 지금 내가 넘어가더라도 다음에 또 이러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가차없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저는 바로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의 일이 저한텐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저는 2년 동안 바깥 생활을 하지 못했죠. 그러던 제가 걱정이 된 어머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오셨고 저는 인생의 반려처럼 그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어요. 이 친구에겐 정말 많은 위로와 치유를 받았어요. 심지어 지금의 남편도 이 복덩이 덕에 만나게 되었으니 하늘에서 저를 위해 내려준 수호천사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아무튼 이런 저의 트라우마를 잘 넘기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남편과 살게 되었죠. 남편과의 첫 시작을 하게 된 신혼집은 9옥 주택이었어요. 그냥 9옥은 아니고 내부 인테리어를 손본 집이었죠. 아무래도 옛날 집에 그대로 살기에는 좀 힘들었거든요. 9옥 주택을 신혼집으로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의 직업이 조금 입김이 들어갔죠.
남편이 동물을 사랑하는 수의사이다 보니까 넓은 마당이 필요했거든요. 남편에게서 결혼 후의 생활에 대해서 듣게 된 적이 있는데 본인의 꿈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큰 강아지와 토끼 등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 사는 게 꿈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구옥을 선택하게 된 거죠.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구옥주택을 구매한 것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에서는 지금 제가 키우는 강아지도 거부하는 곳이 많고 다양한 동물을 키우기엔 적합하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집값도 아파트에 비해선 저렴했고요. 남편의 오랜 소원이라고 하는데 오래된 집에 사는 게 뭐 힘들겠습니까? 그냥 남편의 오랜 꿈을 이루어주자 싶은 마음에 저도 들어주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도 이 집은 정말 잘 구매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을 투자 명목으로 많이 구매하시던데 우리는 그런 목적은 1도 없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살기 좋은 집을 팔았으니까요. 우리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하에는 말이죠. 자그맣게 지하실도 있고요. 지붕 밑에 큰 다락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나갈 수 있는 옥상도 있는 우리 둘에게는 넓은 집이었죠. 요즘 아파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틀에서 찍어낸 것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아래 위로 소음 문제도 심하고 말이에요. 물론 여기도 주변에 가정집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각각 거리가 조금씩 있었기에 약간의 소음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위치에 있어요. 이런 모든 점을 종합했을 때 이 집은 매우 매력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저희가 집을 알아보려고 다녔을 때 부동산 주인이 가장 자랑했던 곳은 바로 이 집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집 다락방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죠.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공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생각보다 넓어서 여기에 뭘 꾸미든 좋은 공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동산 주인도 이 부분을 엄청 강조했어요. 거기에 남편도 껌뻑 넘어간 듯 보였고요. 아무튼 그 집을 돌아보고 올 때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그 집 다락방 말이야 정말 괜찮지 않아? 우리가 원하던 마당도 있고 구옥이라는 게 조금 걸리지만 그건 우리가 조금 손보면 되는 일이고 당신도 물건 같은 거 놓을 창고도 있고 우리 그 집으로 하자. 매사 제 편의를 봐주던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집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을까 싶었죠. 저희는 다음날 당장에 그 집을 계약하게 되었고 신혼집으로 삼게 되었어요. 집을 계약한 뒤에는 일사천리였습니다. 남편은 그 다락방을 자신만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며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아지트로 만들고 싶다며 제게 어필했어요. 그런 남편의 어필에 저는 그렇게 하라고 말했죠. 이전 살던 집주인은 그 다락방을 그저 창고로 사용해서 그런지 다락방은 생각보다 더러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마냥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남편은 다 계획이 있었는지 다락방에 놓을 물건들을 이리저리 구하고 있더군요. 그런 신난 남편의 모습에 저도 흐뭇했어요. 그러다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우리는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끝난다던 공사는 미뤄져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옆에서 인테리어 공사는 예정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했는데 우리도 역시 피해갈 수 없던 문제였죠. 집은 아직도 인테리어와 수리 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집수리가 다 될 때까지 우리는 밖에서 살아야 했어요. 다만 남편은 부모님 집에, 저는 친구네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죠. 남편은 본인의 집에서 같이 지내자 했지만 시부모님과 친한 것도 아니고 제가 사교적인 성격도 아니라 그냥 따로 지내겠다 했습니다. 원래는 저도 제가 지내는 원룸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계약이 이미 끝난 상태였고 일을 어떻게든 좀 연장할 수 없냐 집주인에게 물었지만 이미 이사 올 사람이 며칠 뒤에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게 되었죠. 물론 제가 본가로 들어가면 되는 일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다면 그러고 싶었어요. 제가 그러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 본가는 지방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일을 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올라온 상태였고 어머니는 지방에 있는 본가에 그대로 남으셨거든요. 게다가 고작 몇 주 정도만 따로 지내면 되는 거라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머문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신혼집에 관심이 많은 듯 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리하고 있는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다락방 꾸미기에 여념이 없었거든요. 하루는 저도 궁금해서 남편을 따라 다락방으로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미 완전히 남편의 놀이터가 되어 있더군요. 남편이 평소에 즐겨보는 책은 물론 침대나 가구들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치 다락방은 남편만의 안방을 하나 만들어 놓은 듯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죠. 각 방을 지내자고 할 것 같은 비주얼의 방을 떡하니 꾸미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불안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저 취미를 모아놓은 곳이라며 가끔은 밤을 새는 경우가 있으니 침대를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저는 남편에게 져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 전에 남편과 이야기한 것도 있었거든요. 결혼을 하더라도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존중해주자는 약속 말이죠. 그래서 남편의 그 공간도 존중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죠. 그래요, 각자 라이프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왜 잘 시간만 되면 밤마다 베개를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걸까요? 너무나도 어이없는 남편의 행동에 저는 날 잡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행동이 너무 수상하다 말이죠. 그러자 남편이 말하더군요. 아니, 내가 딴 건 아니고 평생 혼자서 지내고 자왔는데 옆에 누가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분간만 좀 이렇게 지냅시다. 내가 노력할 테니 말이에요. 이런 남편이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했어요. 왜냐하면 신혼여행 때도 이런 행동을 하긴 했거든요. 9박 10일의 신혼여행 동안 남편은 잠자리마다 계속 뒤척였고 제대로 잠을 청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바닥에 따로 매트를 두고 자거나 심지어 의자에 앉아서 졸기까지 했죠. 저는 어디든 머리만 붙이면 자는 성격이라 그런 남편이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세상엔 모두 같은 성격의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니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가 잠자리가 예민해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말하는데 어느 아내가 남편의 이런 부탁을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당분간 적응할 때까지는 다락에서 자는 걸 허락해 주었죠. 물론 처음에는 저도 홧김에 남편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사람이 모두 똑같을 순 없다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나 당신 아내야. 다른 누구도 아니고 당신 하나뿐인 아내라고. 그런데 내가 남이라니 그건 좀 이상하잖아. 아무리 30년 동안 다른 생활을 했다고 해도 당신 나랑 한 침대에서 잠 안 잘 거야? 우리 어차피 동침해야 해. 그러니까 노력 좀 해봐. 사람이 왜 그렇게 피할 생각만 하는 거야? 이땐 정말 화가 많이 났거든요. 입장 바꿔서 반대로 생각하면 남편도 화가 날 만한 일이잖아요. 이런 고민을 정말 친한 언니에게 털어놔 보기도 했고요. 그 언니도 남편의 태도가 이상하다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 남편에게 노력하라는 말만 하고 며칠을 지냈어요. 하지만 앞서 말한 신혼여행 때처럼 남편은 좀처럼 잠을 제대로 자질 못했고 그런 날이 계속되자 밥을 먹으면서도 조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남편의 제의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매번 내가 새벽에 잠을 깨서 옆을 보면 남편이 없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갔나 여기저기 살펴보면 하루는 바닥에서, 하루는 소파에서 정말 자기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이 힘들다는 듯이 구는데 힘들어하는 남편의 모습에 안쓰럽다가도 한편으론 왜 극복하지 못하는지 마음이 좋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졸음운전이라고 하더군요. 옛말에 잠이 보약이라고 했던가요?
매일 제 곁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남편은 결국 사고를 내게 된 거죠.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병원에 입원하고 보름은 집에서 요양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남편의 다락방 제의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사람이 잠을 못 자서 사고까지 낸다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멀쩡한 저라도 이해하고 넘겨야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약간의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냥 편하게 다락방에 가서 자라고 말했죠. 그러자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며 말하더군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내 첫 결혼도 남자 때문에 힘들더니 두 번째도 잠이라는 문제로 저를 괴롭히니 말이에요. 남편에게 다락방을 허락한 날은 정말 우울해서 평소에 잘 오던 잠도 제대로 오지 않더군요. 정말 속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너무 쉽게 본 걸까요? 남편은 다락에서 지내는 게 어찌나 좋았는지 얼굴이 다 폈더군요. 게다가 잠을 따로 자게 돼서 너무 편하고 밤마다 잠도 솔솔 온다고 말하는 남편이 왜 이렇게 괘씸한지. 그놈의 다락방이 뭔지 아주 아늑하고 포근해서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왠지 모를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그렇게나 동물을 사랑하고 제게 자상하던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다락방에 올라간 뒤에 남편은 항상 무언가에 신경이 팔린 듯이 보였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꾸며놓은 다락방에서 하는 일이 너무 좋았는지 거기에 푹 빠진 것 같더군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에 정말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행동은 도를 지나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갑자기 자물쇠를 2개 사오더니 다락방의 문 안팎으로 자물쇠를 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이없는 말을 변명이라고 둘러대더군요. 내가 다락방에 있어 보니까 이렇게 잠가 놓은 게 더 포근한 기분이 들더라고. 물론 당신이 다락방에 올라온 나를 무리하게 부르거나 하는 일은 없었지만 사실 지금 이 포근하고 아늑한 기분을 여유롭게 즐기고 싶어서 이렇게 자물쇠까지 달아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더 이상은 이런 행동을 놔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거 정신병이야. 세상에 누가 자기가 있는 방에다가 자물쇠를 잠가. 당신 요즘 밖에서 힘든 일이라도 있었어? 솔직하게 말해봐. 당신 밖에서 혹시 나쁜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님 누가 당신한테 협박이라도 했어?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저는 정말 남편이 밖에서 협박이라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안전한 집 안에 이렇게 자물쇠를 안팎으로 걸어놓을 일이 없으니까요. 이런 제 말에 남편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저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아니야, 내가 보니까 당신 지금 정상 아닌 것 같아. 정상인 사람이 자기 방에 자물쇠를 그것도 안팎으로 채우겠어? 내가 볼 때 당신 절대 정상 아니니까 나랑 같이 내일 병원에 가보자. 제발 여보. 남편은 제 절박한 목소리에 알겠다며 제 손을 잡아주었고 저는 그 온기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정말 그 길로 저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같이 들어가서 상담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병원 가는 날에는 늘 빠지지 않고 같이 다녔어요. 혹시나 제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나 싶은 마음에 옆을 지켰던 것도 있습니다. 자신이 협박을 받는데 그걸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고 남편은 본인의 노력한다는 말대로 상담까지 다니며 꾸준히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한시름 놓았다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소식을 듣게 되었죠. 소식의 발단은 바로 옆 주택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였어요.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집으로 들어가는 저를 잡고는 대뜸 말을 거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지만 아주머니의 우악스러운 손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녀의 말을 들어야 했죠. 아유, 옆집 새댁 맞지? 그 집 남편이 좀 수상하던데. 혹시 알아?
내가 말이야. 한 번은 그 집에서 여자가 옥상으로 나오는 걸 봤거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남편에게 물어봐. 내가 볼 때는 새댁은 아닌 것 같던데. 아유, 어머머, 내가 주책이었지? 아유, 일단 가서 실적 남편 떠보라고.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정신이 혼미했어요. 아주머니가 그저 오지랖의 한 말이겠지만 이 말은 제 과거를 떠올리게 해서 힘들었죠. 마치 결혼 전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다시 생긴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저는 그날 당장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무서워서 물어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런 말을 꺼낸다면 겨우 찾은 행복도 잃고 저는 두 번 다시는 재기할 수 없다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그 아주머니의 말을 마음에 묻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행동을 전보다 예의주시하게 되었죠.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란 저와는 다르게 다음 날부터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아주머니들의 쑥덕거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었어요. 원래부터도 몇몇 아주머니들이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 무리였죠. 그들은 우리 집을 한참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썩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이 우리 남편과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말한 어떤 여자 이야기일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애써 그들의 시선과 이야기를 무시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제 노력은 우습다는 듯이 하루는 마당에서 동물들에게 밥을 챙겨주고 있는데 담장 너머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그날도 무시하려 했지만 옆집의 아주머니는 다급하게 저를 불러세웠어요. 그러더니 저번에 말한 이야기보다 더한 이야기를 꺼내놓았죠. 아니, 내가 저번에 새댁한테 분명 말했잖아. 자기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얼굴도 예쁘장하고 남편이랑 금슬도 좋아 보이더니. 근데 자기 남편은 왜 그렇게 여자들을 집에 들인대? 혹시 자기, 뭐 밤에 문제라도 있는 거야? 내가 요 근래 옥상에서 빨래할 때 슬쩍 봤는데 자기네 집 옥상으로 어떤 여자가 올라가더라고. 처음에는 새댁인가 싶어서 물끄러미 바라봤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더라고. 차림새도 영. 자기처럼 입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자기네 다락방 쪽문 쪽으로 획 들어가던데. 전 그녀의 말에 전보다 더한 충격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게 현실이 아닐 거라며 속으로 그 말을 부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아니, 내가 이런 적이 처음이라면 말도 안 해. 저번에 내가 말했잖아. 그때 이후로도 어디 보자. 5번? 아니다. 6번은 넘은 것 같은데? 그 쪽문에서 여자가 나온 게 말이야. 자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내가 한 말 그냥 귀등으로 들은 거 아니지? 내가 세대 걱정에 요즘 잠이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켜봤지. 옥상으로 나온 여자가 몇 번째인지 손으로 횟수를 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하더군요. 솔직하게 이 아주머니가 밤마다 내 남편이 다락에서 자고 있는 걸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어디 나가서 내 남편과 나는 따로 지냅니다 하고 광고를 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 의문의 여자가 남편이 지내는 다락방에서 나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어쩐지 자물쇠부터 수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을 의심했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남편이 어디서 해코지라도 당한 것은 아닌지 괜히 걱정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남편과의 사이를 남에겐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 아주머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어요. 걱정하셨구나. 그 사람 사실 제 친동생이에요. 지금 놀러와서 저희 집에서 묵고 있는데 그 다락방을 엄청 좋아해서요. 그리고 손님방으로 만든 공간이기도 해서 거기서 자주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괜한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웃으면서 좋게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에 떨고 있었죠. 저는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곧장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설 속에서나 보던 우리 집 다락방에 누가 산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덜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절단기까지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없는 지금 당장 나 혼자서라도 해결해 보자 싶었죠. 그리곤 자물쇠를 절단기로 뜯어버렸어요. 그렇게 자물쇠를 끊고도 한참 동안이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내 눈앞에 어떤 진실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그런데 다락방 안에서는 가느다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 눈을 뜸과 동시에 내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을 것만 같았거든요. 여자 목소리에 섬뜩한 기분까지 느끼고 억지로 눈을 떴는데 안에 있던 여자는 제가 남편인 줄 착각한 것 같더군요. 여보 왔어요? 어디 갔다가 이제 와요? 어서 들어와서 안아줘. 여보 괴롭히는 그녀는 자고 있는 거야? 벌써 자나 보네, 기특하게. 저는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여자가 도대체 누군지 제 눈에 새기기 위해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절단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여자의 얼굴을 본 저는 정말로 기겁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 여자의 정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친정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엄마를 향해 큰 소리를 쳤어요.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엄마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지방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여기 올라와서 이러고 있어? 뭐라고 대답이라도 좀 해봐. 그런데 엄마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더군요. 뭐라는 거야?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갔잖아. 내 남편 빼앗은 년이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야? 내 남편 당장 내놔. 어서 내놓으라고. 앉아서 악에 바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우리 엄마 같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판단이 서질 않았고 저는 머릿속으로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제가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남편이었죠. 그래서 당장 남편에게 연락해서 물었어요. 당신 제대로 설명해? 우리 엄마가 왜 당신이 있어야 할 다락방에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 엄마가 나를 못 알아보는 건지도 다 설명해. 당장 설명하라고. 남편은 지금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안다는 것처럼 저를 달래면서 당장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받는 행색을 보니 제게 전화를 받기 전에 벌써 동물병원에서 출발한 듯이 보였어요. 그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은 따지지 않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엄마는 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저를 두려운 사람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제 남편을 찾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엄마를 달래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질색하는 엄마의 태도에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남편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숨도 돌리지 못한 남편은 동물병원에서 급하게 나온 모양인지 가운도 벗지 못한 채로 불이 나게 집으로 온 듯 하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당장이라도 설명하라 큰 소리를 냈고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고는 다락방 구석의 책장에서 어떤 파일을 하나 꺼내오더군요. 그리고 제 앞으로 그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 이 안에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어? 제 물음에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파일만 지그시 바라보곤 확인하라는 말 한마디만 하더군요. 그가 건넨 파일에는 병원 진단서가 들어있었었는데 저는 진단명을 보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는 엄마의 이름과 함께 치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엄마의 치매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결코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우리 집안의 상황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타지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와중에 내가 결혼했고 심지어 여동생은 대만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죠.
게다가 아버지와는 우리 자매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으니 치매가 걸린 사람 옆에서 돌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엄마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항상 걱정했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을 슬쩍 불러서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위, 내가 사위만 믿고 이야기하네. 내 딸한테 말했다가는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말이야. 평소에도 그렇게 교류가 활발한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 중에 누구라도 알고 있어야 관련 연락을 받았을 때 적게 놀랄 것 아닌가. 사실은 내가 치매라네. 시간이 오래되어 그리 좋지 않다고 하더군. 그저 알고만 있으라고. 알고만. 남편은 엄마에게 본인이 치매란 것을 알게 되었고 엄마는 내가 걱정할까 싶어서 결혼 1년 후에 알리라고 말했다고 해요. 원래 우리 엄마가 자식들 걱정시키는 일은 절대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어릴 때도 힘들게 큰 자식들에게 커서도 짐이 되고 싶진 않다고 말이에요.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엄마의 치매 상태가 확 안 좋아지게 되었대요. 수의사지만 나름 의학 지식이 있던 남편이 이 일을 알고 엄마를 우리 집 근처로 모시게 되었다고 말이죠. 남편이 이 집을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이 동네에 처음 오게 된 것은 우리 신혼집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엄마 때문이었던 거예요. 동네가 한적하고 집길이 조금 거리가 있던 곳을 찾아가 이곳을 알게 되었고 여기에 혼자 살기 좋은 집이 마침 하나 나왔기에 알아보러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우리 집 뒤편에 있는 집으로 높낮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게 남편은 엄마가 지낼 집을 먼저 알아보고 마치 처음인 듯이 저를 데리고 와서 엄마 집 앞에 있는 지금의 집을 보러 온 거죠. 물론 집 구조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제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했던 모양입니다. 연애할 때와 달리 휴일이 적다 싶었는데 그게 모두 엄마를 돌보기 위함이었던 거죠. 거의 매일 병원을 나가는 남편의 모습에 결혼도 했으니 성실히 살려고 하나 보다 싶었는데 사실은 그게 모두 저희 엄마를 돌보기 위해서 나가려고 했던 남편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 엄마의 치매를 케어할 수 있었지만 모든 시간을 볼 수 없었기에 남편은 밤낮으로 엄마 집을 왔다 갔다 했고 워낙 이른 시간과 늦은 밤에 움직였던 남편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엄마는 자기 집을 들락날락하는 남자가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했고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몰래 남편을 따라와 우리 집의 다락방에 숨어들어 살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는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남편의 다락방에서 지내면서 행동했던 거고요. 저는 남편에게 다락방을 원래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순수하게 자기 공간으로만 사용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우리 엄마가 치매로 인해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다락방에 눌러앉아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엄마를 모시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락방이 옥상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엄마는 옥상도 왔다 갔다 하게 되었다고. 처음엔 이런 엄마를 다시 집으로 모셔가려고 했지만 통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받는 지원도 내가 있으니 어렵게 되었고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밤마다 나가서 우리 엄마를 돌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안타깝게도 다락방에는 화장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옥상으로 나가기 시작했던 것도 다 화장실이 없어서였다는데 남편이 자물쇠를 걸어 잠근 이유도 엄마의 치매 때문도 있지만 옥상에 간이 화장실 공사를 하기 위함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음식은 남편이 갖다 둔 미니 냉장고에 넣어두고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다행히도 엄마가 조용한 치매라 생각보다 시끄럽게 소리를 치거나 하진 않았고 하루 종일 누워 계시거나 다락방에서 식물을 키우는 정도가 다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처럼 모든 편의시설을 다 두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었던 남편은 소형 캠까지도 설치해서 엄마를 살폈다고 합니다. 그러다 오늘도 어김없이
소형캠으로 엄마를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는 모습에 얼른 일도 제쳐두고 뛰어오게 되었다고. 이 모든 일을 숨긴 것은 바로 제 임신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이 사람이 우리 엄마를 위해 수시로 확인하고 건강을 지켜보고 거기에 나도 생각을 했다고 하니 내가 사실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당신 5주차야. 한참 예민하고 위험한 시기라고. 나라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싶었겠어? 그래도 나한텐 당신이 먼저야. 장모님도 중요하지만 난 당신이 안정기가 되면 말하려고 했다고. 내 말 좀 믿어주라, 응? 제발. 내가 당신에게 해가 될 일을 할 리가 없잖아.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게 알렸어야 했어요. 이건 다른 사람의 일도 아닌 제 가족의 일이었으니까요. 내가 임신이어서 말을 안 했다고? 그럼 안정기가 되면 정말 말은 하려고 했어. 지금 당신이 해놓은 것 좀 봐. 지금 이것만 보고선 당신이 나한테 엄마 상태를 이야기했을 것 같지 않아. 계속 숨기려고 방문에 자물쇠도 달았잖아. 그냥 나한테 살짝이라도 언지를 하지 그랬어. 내가 그렇게 못 믿음직했어? 내가 당신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나? 모든 일에 임신이라는 게 이유가 될 수 없어. 당신은 그냥 알았을 때 나한테 말했어야지. 제가 이렇게 화를 내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고 그저 우는 나를 달래기만 했습니다. 화를 낸다 한들 사실은 바뀌지 않죠. 압니다. 저도 머리로는 알지만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아무리 엄마가 숨겨달라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숨겨야 했나 하는 생각과 함께 지금까지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구나. 미안한 마음도 동시에 들었죠. 그래서 종국엔 남편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쩌겠습니까? 이 둘이 나라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비밀로 숨기고 있던 것을. 되려 잘못이라면 제가 잘못이었죠. 아마도 엄마에게 저는 그리 좋은 딸은 아니었을 겁니다. 단지 엄마가 나랑은 멀리 산다는 이유로 전화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엄마에게서 전화가 오면 늘 바쁘다는 말만 했고 결혼 트라우마 이후에는 마치 내 인생이 모두 어려웠던 과거 때문인 것 같아서 힘들기만 했고요. 그래서 더욱 엄마를 등한시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지경이 되도록 엄마가 치매에 걸린 것도 모르고 있었죠. 마땅히 내가 챙겨야 할 사람인 엄마인데 내가 챙기지 않아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일을 벌이게 된 것이니 제가 죄인이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 부부는 전보다 더욱 돈독해진 사이가 되었어요. 저는 남편의 사랑을 깨닫고 전보다 더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러나 결국 엄마는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저는 임신으로 몸이 편치 않았고 남편은 일을 해야 하는 가장이기에 시간이 여의치 않았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돌본다 한들 엄마의 치매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으니 이제는 전문가에게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 모시고 자주 찾아뵙는 것으로 이 일은 끝이 났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오는 날이면 엄마는 자신이 자식에게 죽을 죄를 졌다며 짐이 돼서 미안하다 우는 엄마를 달래기 바빴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은 또 괜히 제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저는 엄마의 치매 소식을 당장 동생에게 알렸고 동생은 그날로 바로 표를 끊어서 한국으로 돌아와 지금은 다시 일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해외에서 제법 커리어를 쌓았는지 일자리도 쉽게 찾을 것 같더군요. 아무튼 그런 동생과 저 남편이 입을 모아 의견을 모은 것이 바로 요양병원이었고 우리는 제정신으로 돌아온 엄마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는 덤덤한 표정으로 그러라고 말하더군요. 이날은 정말 엄마에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엄마와의 일이 끝나고 저는 남편의 또 다른 면모를 알게 되었어요. 보통 치매가 걸린 사람들은 가족도 버린다고 하는데 남편은 저와 동생의 말에도 끝까지 엄마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면서 의견을 냈던 사람이거든요.
친가족도 힘드니까 요양병원에 보내자 하는 것을 남편이 꼭 엄마의 의견을 듣자 했던 일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동생도 저도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남편은 현재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제가 딸기를 먹고 싶다 하면 먼 마트에 나가서라도 딸기를 구해오는 자상한 아버지니까요. 요즘 남편을 보면 생각합니다. 제게 이 사람을 보내주기 위해서 이전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고요. 저는 이제 동물과 아이를 좋아하는 자상한 남편과 즐거운 제2의 인생을 살아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은 모든 분들도 저처럼 자신이 선택한 남자를 믿고